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연 기획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9주차 수업인데요. 공연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플롯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만들고 싶은 작품으로 플롯을 재구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주제와 이제 인물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막과 장 등 어떤 플롯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사건들의 전개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관객들이 작품에 몰입하게 만들거나 궁금증을 유발하고 좀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을지, 우리가 기획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까지가 이제 작품 분석을 하는 것이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작품을 하나 선정해서 공연 기획안을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이제 어떤 작품을 기획하고 싶은지 한 개의 작품을 선택하시면 주차별 수업 진도에 맞춰서 이제 기획안을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웬만하면 작품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대면 수업을 좀 기대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설문 투표로 본 수업은 사실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진행되는 수업이지만 일단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남은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사실 오늘까지 작품 분석을 끝내는 것으로 이 수업의 이제 절반이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3주간 기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팀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했다면 우리는 개인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다른 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 만약에 그래서 어떤 친구랑 이야기가 잘 되면 그 2인 1조로 구성하셔서 진행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2인 1조로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주에 발표 순서를 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제 개인으로 할지 2인 1조로 할지 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월 11일부터는 약 3주간 발표와 이제 토론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한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발표 영상을 만드셔서 올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토론도 하고 피드백을 할지, 아니면 뭐 줌을 이용한 화상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할지, 또 아니면 6월 25일 날 우리가 모두 모여가지고 다 발표하고 얼굴도 한번 보고 이렇게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지, 이거와 관련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할 테니까 추후 다시 결정해서 안내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발표하고 나서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된 기획안을 15주차에 마지막 제출하시는 것으로 이제 본 수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엔 과제 안내인데요.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오늘부터 이제 그 시험 형태로, 온라인 시험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5월 28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준비 잘 하셔가지고 과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공연 기획안을 만드실 텐데, 공연 기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을 하나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연 기획을 위한 이제 사전 작업으로 기획할 작품의 어떤 원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제예요. 그래서 이게 30점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형태로 제출이 될 텐데요. 1번 문제는 선택한 작품명이 어떤 것인지 쓰시고 이제 선정 이유나 배경을 서술하시오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작품이 뭐고 내가 이 작품을 왜 선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한 이제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조사한 자료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자료 조사는 사실 여러분들이 50장이 넘고 100장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조사한 내용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좀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공연 기획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원작이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면 좋은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예시를 들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원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작품에 대해서 뭐 시청자나 혹은 소비자나 뭐 관객들이나 이런 반응이나 평이 있을 거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하셔도 됐고, 누군가 그쵸?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혹은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이런 원인들을 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 외에도 작품의 특징에 따라서 분석할 내용들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하면서 자유롭게 그쵸? 활용 가능한지, 도대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을 공연화했을 때 어떤 성공 요인이 있고 어떤 차별점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이제 기말고사는 기획안을 작성하시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작이 있는 작품이어야 되고, 중요한 건 원작이 있는데 내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어야만 원작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소설도 되고 영화도 되고 뭐 드라마, 웹툰 다양한 원작들이 있을 텐데, 나는 기존에 공연으로 되어 있던 거를 뭐 뮤지컬이었는데 연극으로 만들고 싶다, 혹은 뭐 나는 햄릿을 가지고 해보고 싶다 하셔도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무용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르를 바꾸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원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내가 구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15분 이내로 발표를 하거나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요. 발표 영상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자유 양식으로 저처럼 PPT에 음성만 넣으셔도 되고, 나는 음성 말고 뭔가 타이포 형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자유롭게 기획안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드시면 되고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대면 수업이 결정되면 우리가 44명이니까요. 그쵸? 하루는 꼬박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40점이 있고, 과제는 저희가 온라인 토론, 과제 활동, 뭐 이런 피드백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이 20점으로 해서 과제는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희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연을 기획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서 공연 기획을 위한 작품 분석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지난주까지 작품 분석을 하는 테크닉으로 이제 사건이나 행동, 균형과 방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갈등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추진력이 발생하는지, 이제 사람마다 이러한 판단과 분석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것들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갈등이 증폭하고, 여기에서 나는 이런 궁금증이나 다음에 어떤 일이 이뤄질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난주에 꽤 많은 개념들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사건들의 전개가 어떻게 구성되면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지, 그래서 동일한 작품을 보더라도 어떤 관객은 이 장면에서 굉장히 긴장이 됐고 나는 너무 즐거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다면, 어떤 장면에서는 사실 너무 뻔했어, 그 앞에 어떤 힌트 있었잖아, 그걸 보고 나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이뤄질지 뻔히 알고 있었어,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플롯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플롯이 또 주제나 인물과 굉장히 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핵심 개념들 잠깐만 복습해보고 갈게요. 사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의 사건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뭔가 극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개의 사건이 어떤 하나의 행동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벽돌처럼 계속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어떤 기본 단위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 사이에서는 어떤 관련성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런 관련이 없는 행동은 사실 의미 없는 행동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희곡은 기본적으로 어떤 균형 상태에서 어떤 방해물이나 장애물 이런 것들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에 우리는 이제 갈등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모든 희곡에서 새로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나 등장인물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균형 상태를 깨려고 소개되는 것이다. 그래서 희곡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다. 근데 모든 것들이 원래의 상태로 사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장애물들이 제거되거나 혹은 이제 갈등이 해결되거나 그래서 다시 평온한 상태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지만 실제로 요즘 많은 작품들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잠깐 어떤 평온한 상태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2탄, 3탄의 어떤 탄생을 예고하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희곡에서는 사실 방해 요소가 무엇이고 이를 통한 이제 장애물이 결국 갈등을 유발한다는 데서 이제 희곡의 보물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갈등을 만들어내는 방법들도 우리가 알아봤었고 실제로 장애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넘기 힘들거나 굉장히 어려울 때 주인공이 정말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쵸? 이제 이럴 때 우리는 더 호기심과 이제 궁금증을 자아낸다는 데서 실제로 이제 희극을 쓰는 작가들은 인간의 본질, 어떤 인간의 심리, 그죠? 이런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